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 볼게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주 MDN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나열이 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5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매수 리포트 쏟아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저희 두 분 모시고 셀트리온 중심으로 오너 리스크 불거진 구간에 이야기를 시작을 딱 했었는데 그때 요런 리스크라면 괜찮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두 분 모두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적 갖고 움직입니다. 이 포인트로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너 리스크, 그런 오너 리스크라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렇다면 네. 먼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정말 이번 깜짝 실적에 추세적으로 형성하면서 더 뻗어나갈 수 있을지 오늘만큼은 셀트리온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이전에 제약 쪽에서 더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지 설명 문자 부탁드릴게요. 일단 올 초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합병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합병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이 정도면 실적에 대한 기대도 가져갈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을 이제 필두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이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횡령만 아니라면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그에 따른 조정은 언제나 매수의 찬스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도 이 정도 이슈로 만약 흔들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천천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평가를 좀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주가는 실적으로 답해야 하고 또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로 보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투자의 매력도는 굉장히 높게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분기에 가장 기대했던 게 2차 전지였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반영이 된 거예요. 네. 반대로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동반한 제약바이오, 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혹은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 종목군들이 있죠. 바이오니아가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하한가까지 바로 이제 또 내리 꽂아버리는 그러한 변동성이 나왔는데 일단 제약바이오의 장단점이 딱 이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을 모두 상쇄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 그리고 보여주는 이제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주의 매력도가 동일합니까, 이사님? 사실은 뭐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쪽도 있어서 좀 좁혀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요, 셀트리온이 오늘 가장 그래도 상승력이 좋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지수가 방향성을 좀 정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제가 헬스케어나 제약을 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여기가 좀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고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 것인지 방향성이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조금 이 시총이 크고 변동성이 적은 종목 위주로 먼저 포트를 꾸려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 좀 집중해보는 전략에 대한 조언과 들어봤고요. 그러면 동일한 질문을 또 위원님께 해볼게요. 셀트리온 중심으로 조언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의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그럼 어떤 방향성으로 저희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지, 그리고 인수전 관련해서도 사실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지만 글로벌 제약사들 M&A 요 기대감도 많았잖아요. 오늘 나온 조회 공시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성 전략 함께 수정 부탁드릴게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8시 50분에 이제 리포트도 달았었던 MTN에서 이제 그랬었던 상황인데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정진 회장의 이제 역할에 대한 부분들, M&A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램시마 SC의 미국 FDA 승인에 대한 10월 달이면 결판이 나거든요.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건데 신약 개발은 정말 돼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기에는 좀 어려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여담입니다만 지금 이제 서정진 회장의 이제 개인적인 개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김선희 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향후 나중에 근데 서정진 회장께서 아직은 경영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상속과 관련돼서 지배 구조와의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잡한 과정이 또 뭐 남들 뭐 속내 들여다보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불거지긴 하겠죠. 하지만 펀드멘탈의 문제는 아니다. 이 점을 이제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을 바라볼 때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문제는 이건 뭐 시장에서 이미 다 반영이 된 부분들이고 중요한 것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셀트리온의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참 특이한 경우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 글로벌 제약사들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다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바이오시밀러는 미국보다 유럽에서 매출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먼저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그 셀트리온이 얘기하고 있는 게 유방암 치료제라든지 관절염 치료제 이것에 대해서 약 60에서 80%의 점유율을 유럽에서 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걸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10월 달에 FDA 승인까지 받게 된다라면 이제 미국에서 날개를 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신재생도 유럽이 먼저 시작해서 이제 미국이 시작하는 거고 바이오시밀러도 유럽이 먼저 시작하고 이제 미국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이 하나의 매출이 증가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유럽에서는 지금 팍팍하게 매출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을 볼 때 기존의 시장에서 더 확장세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미국이 열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오늘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오늘 박서 인수 철회와 관련해서는 무언가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고 저희 정리하고 이해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본업에 있어서 가장 네네.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좀 사라진 부분들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더군다나 이제 제약바이오 특징 중에 하나가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경기 방어 대안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약은 먹어야 되잖아요. 안타까운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뭐 통신주라든지 금융주들이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플레임에 갇혀 있는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제약 바이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대감의 영역이긴 한데 지금 실적 포커스로 봐야 되는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설명 셀트리온 중심으로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4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코스닥 쪽이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는 현재 시점이긴 하나 연동되는 부분이 많아서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좋았고 그런데 지금은 안 좋고 이렇게도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4회 보는 2차 전지가 오늘 그렇습니다. 사실은 북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막 가졌다가 진출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호재였다가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 분위기와 함께 코스닥 시작에 대한 설명을 좀 받고 싶습니다. 먼저 이 부분 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최근의 시장을 보면 2차 전지주의 향방과 코스닥이 좀 많이 연동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그리고 뉴스가 하루는 호재성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반영되는 요 시각에서 중심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을 보면 뭐 LG엔솔 같은 경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소재 관련주들은 그렇게 실적 물론 잘 나온 기업도 있고 못 나온 기업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당장보다는 저 멀리 있는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가 이제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흔들림이 있긴 하겠지만 최소한 2025년서부터 2030년까지 기업마다 밸류를 어떻게 땡겨오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미국도 35년까지 뭐 60%까지 전기차를 늘리겠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트리거들이 있으니까 당장보다는 미래를 멀리 보는 거죠. 자, 멀리 보고 있는데 멀리 보는 거에 대한 또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일부 계속해서 나왔었던 얘기인데 이제 오늘 언론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10년 뒤의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지금 10년 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뒤에 2차 전지는 전 세계 미국에서 60%는 전기차가 돌아다닐 것이야. 10년 뒤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공급 과잉일 거야.
10년 뒤 얘기에 따라서 그러면 10년 뒤에 고정점이 이게 근데 극과 극이죠. 그러면 이쪽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어떻게 되죠? 엄청난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저는 수급 논리도 만만치 않다. 아침부터 에코프로에 빠졌을 때 뭐가 올라갔죠? 로봇이 올라갔죠. 근데 지금 로봇이 다시 꼬리를 달기 시작하면서 2차전지가 다시 또 소재지들이 또 밑꼬리를 달면서 반대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 10년 뒤에 얘기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변동성이 나타낸다? 이건 하나의 팩트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 지금 현재 급격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봐야지 10년 뒤에 공급 과잉일지 과연 미국의 60%가 전기차가 돌아다닐지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그렇죠. 미국 분들의 40%가 전기차를 살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보면서 어찌됐든 그렇지만 에코프로가 만약에 오늘 여기서 그리고 내일 조금 양봉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전형적인 쌍봉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차트상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딴 건 잘 모르겠습니다. 차트만 놓고 보면 에코프로는 교과서적인 쌍봉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 지금으로서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 주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섞인 자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 좀 존재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또 이사님께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공급 과잉에 대한 키워드를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그러면 이게 가장 궁금한 게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많이 해서 공급 과잉이냐 아니면 중국과 일본 기업들도 거기에서 혜택을 받고 많이 자리를 차지해서 공급 과잉이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거든요. 어떤 결로 바라보고 계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보기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맞네요. 결국엔 모든 기업들이 또 재고 자산을 또 크게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가 많이 만드냐 중국과 유럽이 많이 만드냐 이것보다 네. 정말로 전기차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냐 아니면 이게 줄어드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공급 과잉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면서 딱 떠오르는 섹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태양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OCI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의 가격,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대가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약 10년 전만 해도 태양광은요, 이 OCI는 50만 원대, 60만 원대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태양광 관련주 OCI가 지난 10년 동안 주가는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태양광 발전을 안 했나요? 아니요. 엄청나게 큰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왜 관련 주가는 안 올랐나요? 바로 공급 과잉 때문에. 중국산 제품들의 낮은 가격과 공급 과잉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길을 못 폈던 거거든요. 뭐 OCI 혹은 태양광이 이랬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그런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2차 전지 랠리에 나도 2차 전지 할 거예요. 나도 2차 전지 관련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해서 올라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그런 기업들은 저는 절대적으로 제외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부터는 대장주만 보셔야 됩니다.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에코프로 BM의 추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 차트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외국인 지분율에도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부분까지도 봐야 될까요? 일단은 차트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심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차트를 먼저 보시는 게 조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지금부터는 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내보자라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배터리셀 3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안 좋은 뉴스들이 조금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AMPC라고 하죠. 세액공제를 받을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나올 악재 뉴스는 많지는 않지만 삼성 SDI라든지 SK온이라든지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도 환율이고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한데 만약 공급 과잉에다가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악재로 이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절대적으로 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일단은 공급 과잉에 대한 이 우려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수요가 늘어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수요 관련된 뉴스 있으면 저희가 가장 먼저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 뉴스도 저희와 함께 추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신선도는 여기가 조금 높네요. 완전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재부각 구간에서 오늘장에서의 좀 분적이 많이 부각되는 쪽이 LNG 관련돼서 가스주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NG 도매 시장 민간 개방 사실은 이게 뭐 새롭게 나온 뉴스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한번 저희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재부각이 일단 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모멘텀이죠. 가스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좀 양분화되어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질문 이사님께 계속 이어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도매 시장 민간 개방 여기가 포커스입니까? 아니면 가스주를 봄에 있어서 역시 가격을 보는 게 우선적인 전략적으로 좋은 키가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민간 개방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누구한테 득이 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급자에게 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에게 득이 될 것이냐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흘러가는 뉴스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남겠지만 또 소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 뉴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테마를 볼 때 그 테마의 규모, 테마의 크기 그리고 테마의 지속성 여부를 이제 판단을 꼭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테마는 지금 보면 GSE라고 하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2등주, 3등주격인 모든 종목군들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어요. 그만큼 이 테마의 힘은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좀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관련한 기업들을 저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한번 고개를 돌려보시는 게 지금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에 크게 혹은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쪽은 그러면 어디일까요? 같은 결은 아닌데요. 네. LNG 관련한 종목을 제가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그때 알겠습니다. LNG 가격 상승과 연동해서 저희가 묶어서 본 종목군들이 꽤 됩니다. 그 안에서 추천주 나온다고 하니까 끝까지 저희 함께 해주셔야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위원님께서 가스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스주에 대해서 테마 성격으로 이사님께서는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역시 테마성으로 뉴스에 따른 일회성 성격이 오늘은 위원님도 강하다고 보실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연구 용역을 줬다라는 것은 네. 일단은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거고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입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입법이 돼야 되는 것은 이제 정부 입법이 되겠죠. 정부 입법이 돼서 이제 입법 과정은 이제 의원들께서 입법하시는 게 있고 정부가 이제 입법하는 게 있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첨예한 것은 지금 김태현 지사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소비자에게 유리하냐 판매자에게 유리하냐라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과연 통과할 수 있는 부분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민영화의 어떤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공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역할들 나름대로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논쟁거리거든요. 공사가 적자를 보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면 공사가 적자를 일반 그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게 적절하냐 이것은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고 민심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민심 중에서 가장 저항이 센 게 세금이죠. 그 다음에 준조세입니다. 준조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어떤 뭐 가스, 전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게 된다라면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더군다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선거철이 다가오죠. 네. 그러면 어떠한 정치인도 여기에 나설 가능성은 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선거 1년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연구 용역 가지고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건 단순히 테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입법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건 좀 지켜봐야죠. 아직까지는 연구 용역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용역을 줬다라는 것에 움직인다라고 보면 정말 트레이딩 능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해프닝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디테일이 조금 더 나왔을 경우에 가정하면은 다른 종목이 아니라 위원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걸로 저희 그림 그려봐요. 용역 결과에 따라 다르겠죠. 네. 용역 결과에 따라 다를 것이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 이제 그 가스공사 지위가 바뀌겠죠. 아하. 가스공사도 이제 민간 사업자로서의 전환이 된다라면 나름대로 부채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 이것을 예단할 거면 용역을 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아직 예단하지 말자. 아직은 너무 우리가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이제 그랬잖아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렸을 때 조금 그 주가가 그때만 움직였고 한 가지 여기서 딱 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주식 공부할 때 아무래도 미국 교과서를 가져다가 이제 공부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저도 초반에 오류가 그거였습니다. 미국에서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그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고 그다음에 고령자들이 배당과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다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통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게 미국은 민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우리는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틸리티가 경기 방어주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교과서 얘기고요.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이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가스와 관련해서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이 이번 주에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까지 저희 쭉 진행해봤고요. 이제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됐던 키워드입니다. 로봇 인공지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쏠림이 조금 분산됐을 때 한 번씩 들썩임이 있긴 했는데 오늘 포커스로 보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뉴스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4월부터 꿈틀거린다라는 시점에서 한 번은 그래도 이 자리에서 짚고 가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님의 의견 짧게 들어보고 이 키워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사님,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이야기, 뭐 전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대장주격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관심이 좀 가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 기사 그리고 시장이 큰다라는 기사가 또 한 번 전면에 서 있는 위치입니다. 4월부터의 흐름, 변화를 감지하셨는지 아니면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지 어떤 시선이실까요? 지금 로봇주들의 흐름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혹은 대장주들 기준으로 보면 올라갈 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이 파동의 반복이잖아요. 지금 조정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려가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또 이제 기술적인 반등들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던 게 2차 전지와 로봇이 오늘은 좀 시소겜 양상을 보였어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2차 전지가 강해서 밀릴 때 그때 한번 음봉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도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인공지능주에 대한 짧은 코멘트 받아봤고요. 저희 1위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관심 있는 실적이란 키워드를 안고 있는 쪽이라서 먼저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조선 그리고 방사를 좀 묶어서 준비했는데요. 오늘 계속된 실적 기대감으로 오르는 쪽은 조선 기자재 쪽이고요. 많이 좀 빠지면서 우울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곳은 방산입니다. 자, 시작점 먼저 위원님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향후 청사진을 그려봤을 때 긍정적인 뷰를 조선에 대해서도 그리고 방산에 대해서 좀 자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지만 함께 제시를 해주셨던 바 있는 섹터라서 지금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오히려 내리는 쪽은 기회인지도 함께 궁금한데요.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업종입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조금 적자가 났지만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눈이 이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 흑자 전환하면 이제부터는 조금 당분간은 수주장과 밀고 들어오면서 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업종이 흑자 전환한 다음에 이익 곡선은 이 수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하 곡선으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 3분기부터는 이익이 급증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결국 조선업종 같은 경우 시세를 좀 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안타까운 것은 항공우주가 이제 실적이 1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내막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년됐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수주 잔고가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기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기존부터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MTN에서 끌고 왔었던 종목이고 10만 원을 넘었을 때부터는 좀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고 네. 10만 원의 안착 여부가 가장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10만 원이 흔들리는 상황이죠. 이거는 조선업종과 조금 다릅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진 물건을 만들어 놓는 거고 이게 이제 그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안타깝게도 두 업종의 차이점이라면 조선업종은 흑자 전환 납니다 한 것을 안 믿었고요. 방산은 앞으로 막대한 폴란드 장관이 와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막대하게 이걸 좀 땡겨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에 따라서 조금 방향을 좀 다르게 가는 이제 조선업종은 실적이 확인되는 단계 그다음에 방산업종 같은 경우는 야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 이런 단계 이렇게 조금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볼 쪽은 오히려 조선 쪽이라는 말씀이실까요? 힘은 조선 쪽에 있고요. 네. 저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오늘 뉴스에 그렇게까지 빠질 건 아니다라고 봤는데 6% 정도 빠진다라면 시장에서는 조금 더 밀려야 매수 관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2분기나 3분기 때, 1분기 때 못했던 매출이 잡힌다라고 하니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오늘자리는 아니에요.
오늘자리는 일단 음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음봉이 좀 잦아들고 주가가 조금 조정을 좀 더 깊게 받으면 한 번은 뭐 3분기를 바라보고 매수할 자리는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시장에 단기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휴유증이 오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사님께 좀 질문을 이어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전에도 조선 기자재 쪽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저희와 많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그걸 끌고 가도 될지 워낙 시장의 호흡이 좀 짧다 보니까 그에 대한 코멘트를 먼저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결국 시장 기대치에 준하거나 네. 혹은 그 이상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 좋다라고 하는 실적에 부합하지 못하면 방산주들처럼 조정의 깊이가 좀 깊어질 수 있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주가가 부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간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본다라고 하면 저는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쭉 둘러봤습니다. 저희 AS와 함께 원픽 들어볼 텐데요. 오늘 마침 이사님께서 가져오신 쪽이 조선 기자재, 그래서 AS와 함께 추가적인 의견 바로 이어서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S로 저희가 받아보고 싶은 종목도 하나 있어서 저희 두 종목에 대한 질문을 좀 연이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서 화인텍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추천을 주셨거든요. 네. 계속해서 목표가를 동일하게 주셨는데 시각에 변동 없는지 이 종목에 대한 짧은 조언 먼저 드릴게요. 일단 뭐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지금 장대 양봉 그리고 시장의 이 지수보다도 더 좋은 아웃퍼폼을 하고 있어서요. 여전히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13,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재춘조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함께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한번 수익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세진중공업이라 그래서 이 피팅류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피팅류 하면 여러분들이 성광밴드라든지 퇴강이 좀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변동성이 만약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6,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8,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두시면서도 기자재 쪽에서만 픽을 주시는 이유는 이사님 변동성 요 키워드 때문일까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매수하라고 하면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좋다라는 건 알지만 정작 내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이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본다면 기자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진중공업 다시 한번 제 추천 종목으로 오늘 들고 와주셨습니다. 위원님의 픽도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원픽 어디에서 어떤 종목 고르셨을까요? 저는 뭐 가스인데 조금 네. 다른 가스입니다. LNG가 아니고 LPG입니다. 오? SK 가스를 좀 보도록 해야 네. 되는데 LNG와 LPG의 차이점은 뭐냐면 LNG 같은 경우는 가스가 천연 상태에 있는 게 LNG라고 하고요. LPG는 석유를 우리가 가공하는 상태에서 나온 것을 액화 석유가스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LPG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LPG의 산업용 매출이 SK가스에서 좀 많이 늘어났어요. 더군다나 유가가 이제 조금 안정세를 나타나다 보니까 LPG 가격이 이제 원재료가 낮아진 거죠. 거기에 따라서 SK가스가 이제 그 LPG에 대한 판매가 늘어났죠. LNG가 높아지다 보니까 회사 이제 기업들이 LPG를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트리거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15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 1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원픽까지 정리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오늘장 랭킹5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